그저 기다린다, 붙잡는다, 마음 떠난 거 진짜 되돌리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연애자유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헤어지고 상대는 단호한데 바로 잡아야 하는지 시간을 줘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지고 붙잡아야 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되는 경우 딱 정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필요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얻어가시길 바라요. 집중! 우선 붙잡으면 안 되는 경우부터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둔 글인데요.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내 경우도 여기 있나? 확인을 꼭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글의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별 후 폭풍 안 오는 경우, 후폭풍 유도조차 안 되는 경우,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경우. 이 중에 후폭풍 유도조차 안 되는 이런 경우들 절대 섣불리 붙잡으시면 재회가 아니라 오히려 쌍욕을 먹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딱 느끼셨겠지만 붙잡으면 안 되는 경우, 요게 공통점인데요. 1번, 나 말고 더 괜찮은 사람과 상대가 이미 잘 지내고 있다. 2번, 선을 너무 심하게 넘어서 상대가 이미 지쳤거나 질렸다. 3번, 상대의 트라우마를 자극해버렸다. 4번, 상대가 나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쓰레기로 평가하고 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다리를 뻗으란 옛말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놓치기 싫고 이대로 그냥 두면 나를 잊을까봐 무섭다, 이런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한번 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좀 찬찬히 보고 카톡으로 같이 의논 드릴게요. 의외로 잘 될 만한 단서가 딱 있는 경우에는 풀어갈 방향을 짚어드릴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별 후에 검색을 해보시면서 뭐 회피형, 불안형 이런 애착 유형 관련한 지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통 아마 이게 막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 애착 유형도 딱 정리해드린 글이 많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칼럼에서 봤던 이별 후 폭풍 안 오는 경우,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사실 붙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은 나와의 연애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나는 사랑하니까 다시 생각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물귀신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말 뜻이 상대 입장에서는 너 힘든 거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힘드니까 너의 힘들었던 과거로 그냥 다시 돌아가줘, 이거거든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대한테는 똑같아요. 이게 명심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유혹을 해야죠. 뭐 막 이렇게 성적 유혹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어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먼저겠죠. 관련 영상들을 500개쯤 올려드렸어요. 내 상황에 맞다 싶은 건 진짜 한두 개라도 좀 보세요. 아, 이게 쟤도 공부구나 하고 점점 눈이 트이실 거예요. 자, 그럼 붙잡아도 되는 경우, 사실 겉보기엔 이별 같지만 이별이 아닌 상황이에요.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가 서운해할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서운함이 쌓인 경우,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경우, 말로는 단호한데 행동으로는 안 그런 경우. 우선 서운함? 당연히 풀어줘야겠죠. 스스로도 내가 상대한테 소홀했다, 서운할 만했다, 그러면 더 방치하시면 안 돼요. 특히 막 결혼이나 뭐 뭔가를 하자고 한 거를 내가 막 미루고 잘 뭐 약속도 못 지키고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잘못한 게 많으신 경우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별 통보를 들었다 그럼 진짜 하루가 급해요. 정말 급해요.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지금까지 못했던 거 싹 해놓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150%, 200%더 준비해서 상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자는 상황, 항상 100%입니다. 정직하게 시간만 가지면 바로 이별 직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현실적인 문제가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 연애 자체가 진짜 큰 피로감으로 다가와요. 이때 그대로 냅두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혼자가 더 낫네. 왜 내가 돌아가서 다시 만나야 되지? 당연히 그만두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 문제 해결은요, 의외로 조율만 되면 반복이 안 돼요. 그 조율이 어렵다, 혹은 대책은 있는데 자꾸 내가 막 설득만 하게 된다, 이런 분들은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설득은 할수록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공감을 해야죠. 자, 시간을 가지자는 말이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 같다면 골든타임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서두르셔야 돼요. 마지막, 상대 말과 행동이 반대인 경우, 귀엽게 표현하자면 뾰루퉁, 자존심이 센 경우, 이런 분들은 말과 행동이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 용어로 항행동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야 꺼져, 오지마, 전화도 걸지 말고 그냥 평생 연락하지 마 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화풀이 샌드백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상대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들을 내가 받아내면서 견디고 옆에서 그냥 우직하게 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대책까지 겸비하면 완벽하고요. 물론 정말 진심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정확한 분석은 진짜 꼭 필수입니다. 영상 보니까 나는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경우 같은데 어떻게 잡아야 할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고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다,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좀 자세히 상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고 카톡으로 좀 찬찬히 의논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헤어지고 붙잡아야 하는 경우와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경우 쫙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